자, 긴 연휴가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3일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업 투자자 초기에는 이렇게 긴 휴일이 정말 싫었는데 요즘은 휴일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주식쟁이로서 주식이 열리는 날이 훨씬 좋지만 주식 좀 오래 하시고 여유가 생기다 보면은 이런 휴일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성격상 한 방에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적은 돈을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이런 휴일에도 마음 편한 게 최고이기 때문에 화요일 주식 보유보다는 현금화를 선호한 것이며 올라봤자 가진 종목들 시간의 거래 대비 종가 대비 한 1%에서 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얻어갈 게 그렇게 많이 없어서 마음 편하게 현금화를 택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긴 휴일에서 증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좀 무리하게 보유를 해봤자 얻어갈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무리해서 보유해서 얻어갈 게 한 10%, 20% 정도 되고 또 잃었을 때 한 2, 3% 정도 된다면 당연히 주식을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런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아무리 잘 풀린다 하더라도 얻어갈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를 택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수요일과 그리고 목요일에 정말 잘 나가다가 금요일에 나스닥이 2.2% 정도 미끌렸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지도 않던 2008년 9월 15일에 추석 때 리먼 파산 소식이 전해져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제가 2008년 8월 중순쯤에 군입대를 했으니까 그때 군인이어서 리먼 파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전 추석 때 리먼 파산 소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소식이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으로 인해서 제가 하루 종일 선물 지수를 체크하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그래도 체크를 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했으며 금요일 미국 증시 열리고 나서 하루 종일 힘을 쓰지 못하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봤을 때 단기간에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이 소식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소식이 뜨는 게 아닌 이상은 단기간에만 영향을 잠깐 준 다음에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완치가 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렘데시비르 투약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파미셀, 진현생명과학 이런 관련주에도 관심이 쏠리겠지만 아시다시피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건 누구나 아는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제 원칙상 이런 종목들을 잘 공략하지 않으며 만약에 공략한다고 쳤을 때 일단은 처음에 매도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눌릴 때까지 무조건 기다립니다. 무조건 기다렸다가 이 종목을 무조건 매매해야겠다 싶으면 반드시 시초가를 지켜줄 때만 그때 매매를 생각해 봅니다. 항상 소문난 잔치의 종목은 잠깐 올랐다가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재료로 고점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시초가를 지켜줄 때만 게다가 그동안 추세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시세가 다 끝나고서 거래량이 바닥을 치는 상태인데 저는 이런 소문난 잔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해줘도 되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9월 23일 이때 시간의 거래까지 오르면서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나올 뻔했는데 하필이면은 이날 23일날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이 3%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에 실패하고서 그 다음 날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4%나 무너졌습니다. 이때 미국 증시가 그냥 0%에서 마감을 했더라도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때 발목을 잡히면서 실패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리 지독한 시장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 자리를 유지해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 2차, 3차 하락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유지가 된다면은 그전처럼 다시 황금선 회복해서 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시의 흐름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뭐 좀 자세하게 생각하려면은 이때 증시를 하락시킨 주요 주체들이 무엇인지, 그 주체들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만 참고를 한다면 증시 대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금요일 시장 하락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스스로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며 해외 증시의 상승 효과보다는 우리나라 스스로 힘있게 회복을 해줘야지 앞으로 방향을 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수요일, 목요일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올라온 자리를 결국에 지켜주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으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전에 음봉들 전부 회복하는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뒤에도 유지가 되어서 황금선을 뚫고서 올라가 준 것인데 보시다시피 흐름은 정말 단순합니다.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냐에 따라서 흐름이 갈리는 것이며 금요일 시장 봤을 때 시가가 마이너스 2.15%인데 시가보다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하루 종일 힘을 쓰지 못하면서 시가까지 다시 내려와서 마감을 한 것인데 저는 주식을 하면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호재나 악재가 떴을 때 그 다음에 증시의 시가를 봅니다. 그 전에 어떤 악재가 뜨든 호재가 뜨든 간에 이 시가의 모든 게 선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가 전부 다 선반영된 가격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흐름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반영 된 다음에 오른다면은 좋은 상태, 이거를 못 지켜주고서 내린다면은 나쁜 상태.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든 이 시가를 기준으로 정말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요리조리 호재 악재 모아서 이게 어떻게 될 거다 분석을 하면서 증시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으로 맞출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대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선반영된 가격이 금요일 시가입니다. 그 전까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금요일 시가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 이 시가만 유지를 해주면서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서 이 자리만 유지해주고 그 전에 좀 중요했던 자리는 아직 삭제를 하지 않고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거를 깨면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다시 이 흐름은 하락으로 가면서 전 저점을 깨버리는 그런 최악의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반영이 마이너스 2%쯤에서 되긴 했지만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 상승이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 자리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인데 여태까지 하락을 주도했던 기관 투자자가 이틀째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얘들 특징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와 봤자 3거래일, 4거래일 들어온 다음에 다시 나갈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3거래일 들어왔다가 그 뒤로 엄청나게 큰 매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주도한 주체가 기관이 아니라 이 하락에도 기관 투자자가 전부 다 매수를 해줬다면 얘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 하락을 주도한 주체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이 매도가 나오든 간에 증시가 그냥 멀쩡했더라면은 이 수급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지만 얘들의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하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10월 5일부터 증시가 열렸을 때 이 수급을 장 시작하고 나서 그냥 꾸준하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쉽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시작하고 나서 수급 흐름과 그리고 시작지수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아래에 있다면은 최저지수 근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지 매일매일 어떤 시장이 온다 하더라도 시장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수급 주체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수급 주체와 그리고 미국 증시의 반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9월 28일
이때 미국 증시가 뭐 그전 날에도 2.2% 상승이 나오면서 완전히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시켰으며, 당연히 가장 먼저 선반영된 가격이 월요일 시장 시작지수입니다.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겠으며, 그리고 화요일도 미국 증시 또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선반영이 되어서 1%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자리는 844포인트. 이렇게 선반영된 가격을 놓고서 최근에 이렇게 선반영된 가격으로 이걸 지켜주게 된다면은 당연히 매수세로 힘이 몰릴 것이며, 만약에 이걸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그만큼 매수세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오면서 또 이 중요한 자리들을 위협하면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그 다음 캔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개파락으로 시작하든 간에 뭐 장중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 달고서 최근에 좀 선반영이 되었던 가격 뭐 이 근처나 기술적 반등 처음 시작 지수였던 820포인트,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최악의 그림이 기관 투자자가 뭐 이틀 3일 들어왔다가 그걸 유지해주지 못하고선 그전처럼 좀 이런 쌍끌이 매도가 강력하게 나온다 싶으면 이 자리까지 위협하면서 그 다음 2차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다면은 이걸 도저히 못 지켜준다 싶을 때, 매도가 너무 강하다 싶을 때는 각자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지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지수 출발한 다음에 당연히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양봉이 뜨는 것입니다. 악재와 호재 복잡하게 분석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단순하게 중요한 자리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와 매도가 더 크게 나오는 자리를 놓고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모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나스닥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 시작하고 나서 수급 주체와 시작 지수를 놓고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나오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